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 세상이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주 작은 원자부터 저 멀리 거대한 은하계까지 이 모든 걸 지배하는 우주의 룰북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이 바로 그겁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몰라도 아주 흥미로운 열역학의 세계죠. 자, 지금부터 우주의 비밀을 살짝 엿보는 시간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따뜻하게 타놓은 커피는 왜 항상 식어버릴까요? 그리고 한번 어질러진 내 방은 왜 절대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질문조차 하지 않았던 현상들 뒤에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법칙이 숨어 있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열역학입니다. 이 열역학이라는 게 방금 우리가 궁금해했던 아주 사소한 일상의 질문부터 저 우주의 끝은 어떨까 하는 거대한 질문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열역학은요, 아주 중요한 4가지 핵심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규칙부터 알아볼까요? 이름이 좀 특이해요. 바로 제0법칙입니다. 근데 왜 1법칙이 아니고 0법칙일까요? 되게 재밌죠? 사실 이 법칙이 다른 법칙들보다 나중에 발견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온도라는 개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건 맨 앞에 둬야겠다 해서 0번이라는 번호를 붙여준 거랍니다. 그래서 이 제0 법칙이 뭘 말하냐면 바로 온도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온도를 세기변수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물질의 양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똑같이 측정할 수 있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작은 컵에 담긴 물이나 엄청나게 큰 호수의 물이나 온도는 20도로 같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법칙 덕분에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를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인 숫자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법칙의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A랑 B의 온도가 같고 B랑 C의 온도가 같으면 당연히 A랑 C의 온도도 같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온도계의 원리예요. 온도계 B를 뜨거운 커피 A에 냈을 때랑 여러분의 손 C에 냈을 때 같은 눈금을 가리킨다면 아, 커피랑 내 손 온도가 같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상식 같지만 이 간단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누가 재도 똑같은 온도를 잴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자, 이렇게 온도의 기준을 세웠으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에너지 자체에 대한 규칙을 알아볼게요. 이걸 우주의 아주 엄격한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바로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제1법칙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우주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건 크기 변수라고 해요. 아까 온도는 양이랑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이 내부 에너지는 말 그대로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담긴 에너지 총량도 커진다는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너지는 절대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모습만 바꿀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달리는 거요. 그건 기름에 있던 화학 에너지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모습을 바꾼 거고요. 우리가 밥 먹고 힘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속 화학 에너지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은행에서는 에너지 총량이 항상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엄격한 회계 원칙이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열역학 법칙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법칙일 수도 있는 제2법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시간은 앞으로만 흐를까요? 왜 깨진 컵은 저절로 다시 붙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의 방향을 정해주는 법칙, 바로 그게 제2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려면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개념을 알아야 해요. 쉽게 말해서 제2법칙은 어떤 일이 저절로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주는 법칙인데요. 가장 중요하고도 소름 돋는 규칙은 이겁니다.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항상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못하게 딱 잡아두는 우주에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인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뭐냐고요? 가장 쉽게는 무질서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우주는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걸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더 흩어지고 섞이고 어질러지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뜨거운 커피가 주변 공기로 열을 퍼뜨리며 식는 거고 깨끗하게 치워둔 방이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물건이 흩어지는 거예요. 모든 건 더 무질서한 상태로 가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을 보세요. 흰색이랑 회색 공이 딱 구분되어 있죠? 아주 질서정연해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얘네들은 저절로 섞여서 오른쪽처럼 뒤죽박죽이 돼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향이라는 거죠. 만약 오른쪽 상태를 다시 왼쪽처럼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써서 하나하나 힘들게 분리해줘야겠죠? 저절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들죠. 엔트로피가 계속 높아지기만 한다면 반대로 가장 낮은 상태,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질서정연한 상태는 과연 뭘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주는 게 바로 마지막 제3법칙입니다. 제3법칙은 절대 0도라는 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인데요. 이 온도까지 내려가면 모든 원자들의 움직임이 이론상 완벽하게 멈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없으니 무질서함도 없겠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딱 0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질서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엔트로피 0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점, 즉 0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의 눈금 0이 있어야 길이를 제대로 잴 수 있는 것처럼 엔트로피도 이 0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다른 값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 절대 0도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정말 극한의 한계점인 셈이죠. 자, 이렇게 제0법칙부터 3법칙까지 4가지 규칙을 모두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머리 아픈 물리법칙 같잖아요? 과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4가지 법칙은요, 마치 세상을 이해하는 완벽한 도구 상자 같은 거예요. 제0법칙으로 온도라는 자를 얻고 제1법칙으로 에너지라는 돈의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제2법칙으로 그 에너지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걸 알게 됐고, 마지막 제3법칙으로 절대 0도라는 바닥이 어딘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완벽한 도구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엔진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비밀이나 우주의 시작까지도 탐구할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무질서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먼 미래의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에너지가 다 흩어지고 식어버려서 아무런 변화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정지 상태가 오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은 이걸 우주의 열적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쩌면 이건 과학을 넘어서 우리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